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유메 칼날의 체인소에 나오는 하야카와 아키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사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키가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유학 임무애가 상윤유 다키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전의 첫째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미츠리는 자신이 있던 가게의 오이란이 정말로 상인의 혈기였다는 것에 꽤나 당황했고, 아키는 속전속결로 일륜도를 빼든 뒤 다키를 공격했죠. 다키는 오비를 두껍게 감싸 아키의 칼을 막으려 했지만 날카로운 아키의 공격에 전부 베어져 버렸습니다. 다키는 강철과도 같은 강도에 오비를 베어야 하다니 꽤나 실력 좋은 검사, 귀할 때 주인가? 라고 물었죠. 아키는 나는 주가 아니야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다키의 뒤에서 미츠리로부터 사랑의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다키는 저 이상한 칼은 뭐지? 라며 가볍게 막으려고 방어했는데 그 파워에 그대로 저 멀리 튕겨나가 나뒹굴었죠. 다키는 저 계집 뭐냐? 인간 여자가 가질 만한 힘이 아니다 라고 당황했고, 아키는 그런 다키에게 미츠리 선배는 귀할 때 주야 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저 얼빵한 계집이 주라고? 귀할 때는 개나 소나 다 주로 뽑아주나 보구나. 하긴 나에게 살아당했던 줄도 모두 다 약골이었지 라고 했죠. 미츠리는 그 말을 듣자 정색하면서 내 동료들을 모욕하지마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을 시연해 공격했고, 다키는 도발에 걸려들었구나 라고 하며 미츠리에게 오비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키가 미리 다키가 공격할 것을 알아 먼저 뛰어들어 오비들을 베어버렸고, 그 뒤로 미츠리의 영검이 날아와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죠. 미츠리는 오 아키군 훌륭한 지원이었어 라며 엄지를 쳐 올렸고, 아키는 다키의 피를 담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키가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저런 못생긴 계집한테 목이 베이다니 이건 너무 수치스럽다고 소리쳤죠. 미츠리는 그 말에 상처받아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 라며 부행했고, 아키는 양쪽에서 울고 있는 여자들을 보고 괜히 난감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래의 악마의 능력이 발동되며 어떤 다른 혈기가 미츠리를 기습해 낫으로 베어버린 장면이 보였고, 아키는 무방비 상태로 있던 미츠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다키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다키 오빠 규타로는 다키와 목에 베이자 방심하고 있던 미츠리를 우선적으로 베어버리려고 뛰어들었는데, 순간 아키가 그 공격을 예상하고 뛰어들어 대신 맞았고, 공격을 대비하며 맞았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규타로는 이거 참 좋은 반사신경을 가진 녀석이라고 차라리 이 녀석이 공격을 맞아 다행이라고 웃었죠. 아키와 미츠리는 새롭게 등장한 규타로를 경계했고, 목이 잘린 다키가 자신의 목을 다시 붙이자 재생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츠리는 저 여자애기는 목이 베어도 죽지 않아? 완전 불사신 아니야? 라며 당황했고, 아키는 냉철하게 아니에요 선배, 아마 저 두 여자애기는 하나의 존재, 둘의 목을 베어내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그의 미츠리는 오 그렇구나 이해했어 라고 하며 이해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다키 남매와 싸움을 시작하게 된 아키와 미츠리. 미츠리는 다키를 맡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오히려 힘에서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키는 어쩐지 규타로의 싸움이 지속되자 점점 몸이 무거워지며 호흡이 가빠졌고 제대로 된 화염의 호흡이 나오지 않았죠. 규타로는 그런 아키를 보며 크크 이제 슬슬 독의 효과가 나오나봐? 내 공격에는 내 피가 들어가 있고 내 피에는 인간을 마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들어가 있다. 너는 결국 중독되어 죽게 될 거야 라고 웃었습니다. 아키는 그의 빨리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는 생각에 손가락을 모은 뒤 여우의 악마를 불러내려고 했는데 어째선지 여우가 나오지 않았고, 아키의 머리에서 여우의 악마가 너의 몸에는 독이 퍼져 있고 그 독에 물든 너의 몸을 먹고 싶지 않다며 소환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때 규타로가 아키를 마무리 짓기 위해 뛰어와 피의 낫을 휘둘렀고, 아키는 피하고 싶어도 몸이 무거워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호흡 공격이 날아와 규타로의 피의 낫을 쳐냈고, 펭귄이 늦어서 미안하다, 겨우 아내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고 오는 길이거든 이라고 했죠. 규타로는 쳇 해방꾼인가? 라고 하며 피해 참격을 펭귄에게 마구 날렸고, 펭귄은 귀할 때 최고의 빠른 스피드를 가진 인물답게 요리조리 피하며 규타로를 압박했습니다. 규타로는 펭귄의 실력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에 맞았고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성공시켜
독을 넣으려고 했지만 텐겐이 아키의 상태를 보고 독에 당한 걸 한눈에 알아채고 회피 위주의 싸움을 했기에 규타로의 바람대로 전투가 흘러가지 않았죠. 하지만 텐겐 역시 회피에 집중하다 보니 규타로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일 수 없는 상황. 시간이 흐르자 혈기의 체력과 인간의 체력의 차이가 도드라지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텐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었다간 아키가 죽게 될 것이고 자신도 쓰러지게 될 거란 걸 알았죠. 그렇게 최후의 한 방을 노리기 위해 규타로와 텐겐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었는데 순간 텐겐은 다른 혈기의 기운을 느꼈고 그쪽을 경계하며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 여우의 악마 머리가 튀어나와 규타로를 향해 덮쳤고 규타로는 텐겐의 움직임만 신경 쓰다가 그대로 여우의 악마에게 집어삼켜지게 되었죠. 다키는 규타로가 당하자 오빠! 라고 외치며 당황했고 그때 미치리가 틈을 노려 다키의 목을 사랑의 호흡으로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키의 몸은 소멸하기 시작했고 미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텐겐은 아키 앞에 다가가 검을 들이댔고 이 녀석 정체가 뭐냐고 왜 혈기의 느낌이 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키는 몸에 독이 퍼진과 동시에 여우의 악마를 소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타마야가 준 혈기화된 약을 주사했고 혈기의 재생력으로 독을 소화시킨 뒤 여우의 악마를 불러냈던 것이었죠. 타마야의 혈기화된 약은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만들어져 큰 힘을 사용하거나 반나절 정도 지나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고 아키는 혈기화되는 것이 찝찝한 기분이 들었기에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텐겐은 싸늘하게 넌 누구의 편이지? 라고 물었고 그때 미치리가 난입해 아키가 특이한 능력을 쓰는 것은 알았지만 혈기였던 거냐며 충격먹은 표정을 지었죠. 아키는 예전에 타마요가 약을 주면서 피할 때 주들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은 도무지 이해 못할 거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아키는 타마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혈기의 힘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그 힘은 혈기를 죽이는 데만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텐겐은 예상했던 반응과는 다르게 그거 참 화려한 능력이구나. 혈기를 죽인 데에 쓴다면 큰 불만 없다. 상현 3의 혈기와 상현 6의 혈기를 죽인 것도 그렇다면 너의 그 힘이었겠군 이라며 흥미로워했죠. 미치리는 텐겐의 반응에 휩쓸려 아키군이 어쨌든 잘한 거네? 라며 맞장구를 쳤고 아키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혹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텐겐 미치리의 싸움을 방지했다고 다행스러워했습니다. 그뒤 아키는 타마야에게 다시 찾아가게 되었고 타마야는 12개월의 피로 순조롭게 더욱 강력한 약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부자는 분명 상현의 혈기들이 퇴치당했다는 것에 분노할 테고 귀할 때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시작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키는 타마야에게 여분의 약을 받고 나서 다시 12개월의 혈기를 잡기 위해 떠나게 되었죠. 한편 귀할때에서는 이번에 희생 없이 상현 6의 혈기를 퇴치했다는 것에 공로자인 텐겐, 미치리, 아키에게 대장장의 마을에 있는 온천으로 휴가를 보내줬고 텐겐은 아이들과 함께 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치리 역시 아키와 함께 그 마을을 돌아다니며 데이트 느낌을 냈고 미치리는 이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상상을 혼자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아키는 왠지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갔고 겨우 구해온 담배를 말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쪽 세계로 오다 보니 자신의 원래 세계에서 상사이자 좋아했던 마키마에 대한 애정이 좀 식어진 것 같았고 왜 그녀를 좋아했던 거지? 라며 의아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부터 대장장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아키는 한급하게 그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곳을 보니 눈에 상현의 표식이 있는 교코가 대장장이들을 공격하고 있었죠. 아키는 그대로 뛰어들어 교코를 공격했는데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숨어 아키의 공격을 피했고 계속해서 아키를 조롱하며 체력을 빼놓은 듯 했습니다. 아키는 자신의 검수를 교묘하게 피하는 교코에게 열이 받았고 여우의 악마를 소환해 항아리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했죠. 그렇게 콩을 시연해 여우를 소환했는데 여우의 악마의 머리는 굉장히 큰 사이즈였기에 교코는 다른 멀리 있는 항아리로 옮기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아무래도 커다란 대상을 집어삼킨 것이 유리했고 여우의 악마는 자신의 공격이 회피당했다는 것에 자존심 상해 저딴 녀석을 상대로는 나를 부르지 말라며 들어가 버렸죠. 이윽고 교코는 온갖 혈기를 쏟아내며 아키를 공격했고 아키는 저 미꾸라지 같은 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아키는 자신의 등에 메고 있던 대목과도 같은 형태의 검을 보았죠. 아키는 그대로 뛰어가 찔러! 라고 외쳤고 교코는 그 공격을 분명 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몸에 그대로 박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코는
그 찔리는 감촉이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고 다른 항아리로 재빨리 옮겨갔는데 다시 아키가 뛰어와 조준한 뒤 찔러! 라고 외쳤고 다시 그 대못이 교코를 향해 날아오다가 교코가 피하려고 하자 궤도가 틀어져 몸에 박히고 말았죠. 교코는 아키의 이상한 무기에 항아리 형태로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하며 완전체 모습으로 변했고 무력으로 찍어 눌러주겠다고 귀기를 내뿜으며 뛰어왔습니다. 교코는 그대로 아키를 향해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아키는 기다렸다가 그대로 그 주먹에 대못을 찔러 넣은 뒤 커즈 죽여버려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교코의 주변에 뭔가 이상한 손들과 함께 검은 에너지가 둘러싸게 되었고 교코는 아무리 움직여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은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공포스러웠고 곧이어 온몸에서 피가 튀어나오며 교코는 쓰러졌죠.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큰 데미지를 입은 교코는 재생할 겨를도 없었고 그대로 아키가 다가와 일륜도로 교코의 목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저주의 악마에게 내 수명은 방금 얼마나 줄었지? 라고 물었고 저주의 악마는 10년의 수명을 가져갔다 라고 했죠. 아키는 분명 원래 세계에서의 자신의 수명은 2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10년을 가져갔다는 건 자신의 수명이 새롭게 책정이 되었다는 거 알았고 다시 저주의 악마에게 자신의 수명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고 했습니다. 저주의 악마는 그의 이 녀석의 수명은 참 신기하구나. 이미 죽었어야 했는데 왜 살아있는 것이지? 그리고 어째서 이 녀석이 수명을 대가로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지? 라며 의아해했죠. 아키는 그때 숙소 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기에 일단 자세한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또 다른 혈기까지 대체해야 하는 걸 도와줘야 한다며 그곳으로 뛰어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키가 원작에서 한 번밖에 쓰지 못했던 저주의 악마 능력까지 쓰게 되며 전투에 있어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